네, 안녕하세요. 특수교사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임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도전을 하시려고 하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좀 다시 열심히 이제 하려는 마음은 다 똑같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방법을 또 잘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잘 점검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사실은 이제 속상한 마음도 많으실 거고 좀 아쉽고 속상하고 또 뭐 아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 이렇게 좀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내가 해온 과정에 어떤 부분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 뭐 제가 이제 N수라고 표현을 한 거는 이번에 시험을 보시고 다시 보시는 재수생 분들을 포함을 해서 또 여러 차례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를 잘 짚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결과를 받은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을까? 뭐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이 강의도 받고 이걸 다 외웠고 한데 왜 점수가 안 나왔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운이 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운이라는 거는 아주 열심히 제대로 잘 열심히 했을 때 따라와 주면 고마운 것이지 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지 운이 없다, 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운이 없었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내가 해온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되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 결과가 좋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이제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드시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고 결과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지난 시간이 전부 다 그냥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증발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었던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해오셨다면 그 시간이 뭐 잘해온 시간이었든 또는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해온 것이었든 다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으로 남을 수 있고 경험으로 남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그것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시작을 하시려면 지금까지 해온 그 시간이 그냥 이제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 중에서 잘못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걸 똑같이 반복한다거나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해왔고 어떤 부분을 잘 좀 아쉽게 해온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스스로의 판단 없이 그냥 열심히만 더 하고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시간만 더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의 어떤 이제 잠깐의 실패죠. 잠깐의 실패가 그냥 계속 실패로 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좀 아쉬운 결과로서 실패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실패가 앞으로 이제 실패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제 지금까지 보낸 시간들을 다시 이제 잘 되짚어 보면서 지금 좀 아쉬웠던 거는 고쳐 나가고 또 잘해온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거는 조금 더 잘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결과로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나의 경험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들을 실패가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내가 지금 받은 결과, 내가 지금 이제 얻게 된 결과에는 분명히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결과가 조금 아쉽지만 그것을 나는 앞으로 실패가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재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걸 먼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매년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또 1월이 되고 하면 특히나 더 많은데요.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하시려고 하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파악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부를 해왔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파악을 해서 잘 이제 보완을 해서
데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냥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냥 잘못된 방식의 반복을 할 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을 봤으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 좀 아프긴 하죠. 뼈 아프긴 한데 이제 우리는 늘 얘기를 하죠. 저도 늘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것인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는 다시 지난 시간을 잘 되짚어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득점을 하게 되는 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점수를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잘못된 방식인가라는 거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건 이제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복기한다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 정도로 복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복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시험을 보는 것을 위해서, 올해의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온 전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들을 짚어보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공부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냐. 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걸 또 잘 모른 채 그냥 막 이제 좀 뭐랄까요? 단편적으로 그냥 지금의 어떤 시험 유형에 맞지 않게 공부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외우자. 첫 번째 보시면 대충 이해하고 제가 뭐 언제나 말씀드리는 제가 뭐 강의 소개할 때도 그렇고 합격 전략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강의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해하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모두 이해를 잘해야 되고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전체에서 진짜 제대로 잘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충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또 힘들고 그 과정이 좀 길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외워버리자. 그냥 외운 거 쓰자. 달달 외우는 그런 단편적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쓰라고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외운 걸 쓰고 나오는 거죠. 그럼 난 외운 걸 썼으니까 난 맞게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보시면은 문제가 주는 상황, 이따가 우리 뒤에서 간단하게 기출문제도 보실 건데요.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 그러니까 보여주는 상황이 있고 그 문제가 요구하는 그 문제의 그 답안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베껴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하게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어진 문제 자체를 잘 보고 그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 내용이든 학생 특성이든 무엇이든 문제가 주는 상황을 파악하고 답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냥 외우고 그냥 외우자. 이렇게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외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외우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1년 내내 외우고 달달 외우고 맨날 인출하고 그래놓고 엉뚱한 답을 쓰고 나오는 거죠.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방식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의 과정을 한번 쭉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임용시험은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은 사실 절대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볼 것도 많고 또 분명히 이해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정리돼야 되고 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로 하는 시간에 어떤 절대적인 양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양만 많이 한다고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 무조건 많이 본다. 무조건 많은 자료를 본다. 가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의미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든 공부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늘 열심히 하고 늘 막 모든 걸 막 이제 다 하려고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막 뭔가 세상에 있는 이제 특학 임용시험이랑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모든 자료를 다 봐야 되고 이것만 다 외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양으로 승부를 하려는 공부는 아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리 우리가 양이 많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합교육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다. 자료는 정말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걸 다 이제 모아서 보면 기본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형식, 그러니까 겉보기에 어떤 자료가 달라 보이고 다양해 보이지만 어쩌면은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그냥 동일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을 파악해서 질적으로 좀 높은 양질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양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이제 쌓아놓고 그걸 다 봐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결국 다 보지 못하고 그런 식의 공부를 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할 것 같죠. 당연히 나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그러니까 초인지를 발휘하고 나에 대한 판단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부터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해야 되는구나. 친구 따라 강남 가기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나를 위한 공부라고 착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로 의식 없이. 그렇게 하면 그 공부는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나에게 필요한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공부를 열심히만 하고 막 체력만 떨어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과정을 할 때 지금 매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공부냐, 내가 점수를 올리는데 필요한 공부냐라는 걸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꼭 짚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공부 편식. 이것도 제가 보면은 꼭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하면은 이제 어떤 이제 일정한 패턴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제 뭐 성향도 있고 성격도 있고 하니까 공부하는 방식도 다들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꼭 이렇게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잘 알겠는 공부는 더 열심히 하고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좀 이해 안 되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그냥 편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학이 좀 광범위하고 공부할 게 많지만 그 내용의 깊이가 막 아주 깊거나 우리가 모두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내가 조금 하기 싫다. 아니면 보기 싫다, 외우기 싫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는 경우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학습장에 너무 싫다, 학습장에 좀 안 보고 끝까지 안 보고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임용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장애 영역을 좋아한다거나 그게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차 없이 공부하고 전체적으로 편차 없이 이해를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싫은 건 그냥 피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뭐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의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득점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주어지는 문제가 어떤지에 따라 그냥 나는 이제 점수가 계속 들쑥날쑥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좀 편식하는 공부를 했다. 그럼 이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정말로. 되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요즘 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냥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 주관화,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그냥 잘하시는 분.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막 힘든 상황이 있고 일할 게 너무 많고 막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은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하루 동안 내가 시험 보는 것으로 그냥 결과가 판정이 나는 이 임용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자기 주관화, 합리화, 수동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임용시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학교도 다녀야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도 있고 일도 하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객관적인 상태를 1년 내내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자기 주관화를 하고 습관적으로 합리화하고 그냥 나에게 배어있는 태도 자체가 능동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좋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늘 핑계가 있고, 이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난 이래서 못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생각을 그냥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공부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시간의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똑같은 한 시간의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과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자기 객관화를 해서 나를 충분히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경우는 진짜 너무너무 차이가 크죠. 그래서 매사에 이런 태도를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이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신다면 또 재도전을 하실 때는 이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또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뭐 이런 얘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건데요.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결국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내용을 공부하지만 다 사람마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뭐 능력치라던가 아니면 공부의 속도라던가 뭐 암기력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이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되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마음 아픈 얘기지만 뭐 재수, 삼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오랫동안 이 시험을 붙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년 그래도 이제 뭐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년 내가 해온 공부가 정말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공부라는 걸 잘 파악하고 공부를 했었는가? 라는 걸 꼭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잘 살펴보시고 다시 또 도전을 하신다면은 지금까지 과정을 꼭 잘 보시고 내가 어떤 공부를 앞으로 하는 게 가장 나에게 필요할까라는 걸 좀 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몸에 배어버리거나 습관이 되어버리거나 이런 상태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고득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스스로 어떨까? 나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할까? 해당하는 게 혹시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짚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도전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복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기는 시험장에서 답을 어떻게 썼는지만 복기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험 전 과정, 수험 생활의 전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좋은 수, 나쁜 수, 이상한 수를 모두 짚어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기라는 말을 사실 어디서 많이 쓰는지 여러분 아실까요? 우리 이제 뭐 답안을 복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바둑을 다 두고 나서 이제 결정이 나죠.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복기를 해봐요. 처음부터 한 수 한 수 우리가 이제 바둑의 수를 돌 때 한 수 한 수 둔다고 하잖아요. 그 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어땠고 좋았고 나빴고 이런 걸 한번 다 되짚어 볼 때 우리가 복기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길게는 1년 또는 몇 달 동안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걸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좋은 수도 있었고 나쁜 수도 있었고 이상하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이상한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막 하루하루 시간대별로 다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가 이제 그 과정상에서 중요하게 했던 어떤 결정들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시간들 중요한 시간들은 기억에 남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쭉 되돌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해온 좋은 수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었다. 이건 나에게 맞는 게 아니었다. 라는 나쁜 수. 좀 이상했다. 이런 걸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짚어보실 때는 좀 체계적으로 제가 좀 여러 측면을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한다고 해서 꼭 공부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임용시험은 공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생활도 잘해야 되고 컨디션도 챙겨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기를 해보실 때 내가 공부, 학습 측면에서는 어떠했는가라는 걸 보세요. 그 다음에 생활, 태도, 컨디션 이런 것들을 다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부. 학습 측면에서 보시면은요, 내가 어떤 자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가라는 걸 보세요. 전략. 그래서 나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략. 그래서 뭐 전략은 너무 다양한 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론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스터디를 이런 식으로 했다. 내가 사용한 방법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학습 전략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방법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이 실제로 됐었고 어떤 것들은 도움이 안 됐고 어떤 게 조금 이상했고 뭐 이런 것들을 짚어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도 너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단권화를 하거나 그러는데 자료 정리를 하는 과정 자체가 나의 공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맞지 않았다면 그 자료 때문에 많은 시간을 썼지만 그게 어쩌면 공부가 완전히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잘 짚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권화를 했는데 단권화를 하는 과정 동안 내가 어떤 식의 인지 과정을 거쳤고 어떤 공부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과정이 나에게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공부를 할 때 그 방법을 똑같이 하면 좋을지 바꿀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학습의 전 과정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한 학습의 전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임용시험을 보는 날까지 우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임용시험을 보는 날까지의 전 과정을 한번 보시면 모든 공부는 제일 먼저 이론부터 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론 공부를 이제 하시는 과정에서부터 이론 보고 기출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이제 기본이죠. 요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론을 보고 기출을 보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거의 반복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뭔가 섭단추가 잘못 끼워졌거나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파악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걸 결국은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본다는 건 채점관이 봤을 때 아 이거 잘 썼다라고 알아볼 수 있게 답안 작성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서 모든 과정들이 잘 되었어도 예를 들어서 답안 작성에 또 취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문장으로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약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 하고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점수를 못 받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도 굉장히 짚어봐야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볼 때,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짚어보세요. 내가 기본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정리하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그냥 번듯하고 되게 좋아 보이는 자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료가 있고, 막 그거 내가 다 해왔다. 이만큼 좋은 서브노트를 내가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그 이론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보더라도 그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반복할 수 있을지, 잘못된 건 없는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론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둔 것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여러분, 이 기출문제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다시 보실 때는 다 눈에 익어 있으니까, 아, 이 문제 답은 이거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기출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그냥 처음에 볼 때 답을 이제 확인해 봐야죠. 이 문제 답은 뭘까라는 걸 찾는 게 뭐 문제를 푸는 거니까 보는 거지만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를 자료로 해서 공부를 할 때는 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안 작성할 때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도 너무 단편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그냥 뭐 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지, 어떤 분들은 이거는 진짜 좀 사실은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을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하자면, 기출문제만 외우면 시험 잘 볼 수 있다. 기출문제 답만 잘 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출문제를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그거는 기출문제가 그 똑같은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그런 거에 애쓰는 시간에 그 에너지를 훨씬 더 좀 의미 있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꼭 보세요. 기출 공부를 잘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고득점에 가까워지는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출까지 공부를 잘했다면 문제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한다는 거는 문제는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주죠. 그죠? 그래서 문제 상황은 대화 내용으로도 주고 어떤 뭐 그래프로도 주고 표로도 주고 시각적인 어떤 데이터라도 주고 막 여러 가지로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출문제는 강론서에 나와 있는 걸 항상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황을 주고 예시를 주고 그걸 보고 내가 적용을 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울 때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내가 기출문제를 보고 뭔가 좀 파악이 안 된다.
그 이유는 거의 다 이론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근데 물론 일부는 나는 이론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좀 문제 상황 파악 자체가 좀 안 되는 그런 성향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글을 보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에 좀 취약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특징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소수고요. 대부분 내가 문제를 봤어요. 근데 뭘 묻는지 잘 모르겠다. 매번 나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거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보여주는 이론이 어디까지고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한 핵심과 키워드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를 보시고요. 그렇다면 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복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답안 작성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결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리 잘 봤어도 답안 작성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답안 작성을 할 때도 그냥 외운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의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그 문제 답안의 키워드는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학생의 특성을 보고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답안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또 문장을 또 간결하게 깔끔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걸 복기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은 N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다 시험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시험장에서의 나의 어떠한 상황들, 그 다음에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을 풀면서 어떤 아쉬운 점이 있다던가 뭐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럼 실수를 왜 했을까?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풀고 실제로 여러 가지 해서 어떤 분들은 한 문제 풀고 바로 답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험을 처음에는 그냥 쭉 훑어보고 다시 제대로 풀면서 하시는 분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장에서의 여러 가지 나의 뭐 행동이라던가 패턴이라던가 컨디션이라던가 집중력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도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시험장에서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다시 시험을 볼 때 시험장에 가기 전에 내가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다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가 하는 공부랑 관련해서 복기를 해보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쭉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막 하루아침에 되고 이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하기에 앞서서는 이런 걸 차근차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루 이틀 걸리고 또 며칠이 걸리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에서 내가 좀 발견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이유가 있는지를. 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짚어보셔야 되는 거, 복기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생활입니다. 생활.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고득점하고 초수에도 뭐 수석하고 뭐 우리가 꼭 수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수석 차석하시는 분들은 1차에서 고득점을 하시는 경우죠,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고득점을 하면서 합격을 하는가라는 것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고 한데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나에게 맞는 공부를 잘 파악해서 하고요. 생활을 보면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막 복잡한 그런 것들 없이 공부하는 나의 공부를 최우선순위로 해서 일정한 루틴으로 잘 보내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중간중간에 사실 간단하기보다 그냥 살짝 이제 약간의 일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살짝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정한 루틴으로 계속 이제 단순하게 보내려고 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단순하게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소소하게 하면서 하루 이틀을 보내다 보면 그거 자체가 나한테 자신감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더 잡게 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일정하지 않고 뭐 8시에 일어났다가 9시에 일어났다가 뭐 12시에 일어났다가 뭐 3시에 잤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렇게 들쑥날쑥한 생활을 하면서 고득점을 하거나 1차를 안정적으로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도 나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꼭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올인해서 공부만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일을 하셨을 수도 있고 다 상관없고 그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고 상황이에요.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일정한 루틴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정하게 반복하면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틴을 한번 잘 짚어보시고 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따로 루틴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보낸 시간들을 보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제 뭐 스마트폰을 너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거 하느라 버리는 시간이 진짜 많죠. 솔직히 진짜 많잖아요. 안 해도 되는 시간들. 그 다음에 뭐 꼭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뭐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1년치를 모아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 이제 이 시험을 대비하는 기간 동안에 버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도 한번 짚어보세요.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버렸을까? 여러분, 이 시험이 결국은 정해진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하루의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실 주어진 시간은 지금부터로 치면은 똑같잖아요. 그 안에서의 시간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질적으로 잘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짚어보십시오.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또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다들 이제 시험을 보기로 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 엄청난 부담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게 막 있다 보니까 공부를 실제로 안 하면서 난 공부를 너무 공부 속에 빠져서 산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는 건 별로 되지 않으면서 그냥 난 공부하는 사람인 거죠. 난 수험생인 거죠.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놀아도 논 것 같지도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도 않은데 사실 또 공부도 안 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1년 동안 보낸 시간이 있다면 그 안에서 솔직히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시간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그걸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난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할 거야. 그래서 독서실도 가고 뭐 친구도 안 만나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했냐? 그래서 내가 수험 생활을 하는 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진짜 솔직히 공부가 얼마나 차지했는가라는 걸 한번 복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또 하다 보면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다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그만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걸 그냥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똑같은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공부에 지장 받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스터디를 하다가도 그렇고 공부하는 친구랑도 그렇고 뭐 가족관계도 그럴 수 있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런 인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지장을 받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도 다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시고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않게 안 좋은 부분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도. 요것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공부를 나에게 맞는 공부를 내가 적극적으로 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받으려면 내가 나 스스로를 잘 파악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요. 공부에 대해서든 일상에 대해서든 긍정적으로 뭐라도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건 아닌지 그냥 스터디 하자고 하니까 하고 스터디원이 하자고 해서 그렇고 항상 뭔가 잘 안 됐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또 없는지 뭐 내가 이걸 안 봐서 그렇다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여러분. 뭐 이 자료를 안 봐서 못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만 봤으면 다 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접할 때 나의 태도를 한번 짚어보세요. 그걸 개선하면 훨씬 더 여러모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를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거는 사실은 공부해야지 저런 거까지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뭐 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뭐 좀 피곤하든 그러면 여러분 집중력이 진짜 달라요. 저도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운동을 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저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거 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분명히 도움을 주거든요. 제가 운동하는 거 자체를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 자체가 지금 내가 할 일이 이만큼이 있는데 운동하려고 하는 시간을 쓸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제 운동을 하고 내 몸을 위해서 내 컨디션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내 공부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 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도 많은 그런 좋은 강의들도 많고 많으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자느냐 불면증 이런 게 또 요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이 적절해야지 내가 일상을, 낮 동안의 시간을 진짜 가장 집중력 있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뇌의 상태가 너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잠 줄여가지고 공부하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잠을 충분히 자고 낮 시간 동안 졸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시작하시거나 뭐 아무튼 또 시험에 임박했을 때 나 이거 다 봐야 되니까 나는 그냥 잠 줄이고 버티면서 하겠다. 그래서 뭐 새벽까지 공부하고 일찍 일어나서 한다. 그러면은 낮 동안 내가 뭐 비록 졸지 않고 하더라도 약간 멍한 상태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험장에서도 여러분, 시험장에선 진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실수도 줄일 수가 있고 내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수면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안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과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내 컨디션을 항상 일정하게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도 복기를 해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해왔는지. 그 다음에 기타 요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 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있었던 일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내가 그때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었는가라는 걸 한번 짚어보시는 것도 앞으로 또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들을 제가 그냥 한번 그냥 수험생활 어떻게 했는지 짚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쭉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해보시고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약점, 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약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좀 아쉽다. 제가 그냥 표현을 실패 요인이라고 했어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를 실패가 아닌 것으로 만들면 되니까 실패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 실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실패의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아쉬웠다. 이것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좀 아쉽구나 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명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기를 해보십시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복기를 할 때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공부랑 관련을 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복기를 할 때 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출 해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기출문제 간단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문제를 다시 보시라는 거예요. 공부 계획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는 타입인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가라는 걸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런 게 안 되는 게 있는 걸 보니까 이론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보니까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자는 것으로 예시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초중 문제를 하나씩 보실 건데 내가 전공이 초등이어도 유아 중등 문제 다 보셔야 되고 다 참고하실 수 있는 문제잖아요. 문제 유형들은 또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상황 이건 유특 문제인데요. 26학년도 유특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문제 상황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 내용도 주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림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주면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파악하신다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들을 쭉 읽어보고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ALC를 말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ALC에서 참여 모델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게 대화 내용을 보고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그게 보이려면은 그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웬만하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사람에 따라 뭐 이해가 덜 됐거나 또는 문제 상황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거나 그러면 대화 내용을 분명히 봤는데 얘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주어진 상황을 쭉 보면서 분명히 이거는 출제자가 어떤 이론의 근거를 두고 만든 상황이에요. 이게 대화 내용이든 그림이든 뭐 표든 뭐든 간에 그 문제 상황은 내가 공부한 어떤 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뭘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게 잘 보이는지 한번 짚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문제 상황 파악이 잘 되는가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문제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뭐 A에 근거하여 밑줄 친 기억에 나타난 인지 발달의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은 이거도 보세요. A에 근거하여라고 했죠. 그러면은 A를 잘 알고 있어야 A에 근거해서 문제가 묻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도 조금 A에 근거하라고 했는데 A에 근거하라는 A가 옆에 A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A가 주어지죠. 만약에. 그러면은 이 A가 이렇게 크게 묶여져 있으니까 단락으로 이 A라는 이 부분이 말하는 게 뭐지? 라는 걸 파악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긴 글들을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이고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생각하면서 요 1번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이론을 다시 봐야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짚어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뭐 디귿에 해당하는 방법을 써라.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디귿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법을 써라, 용어를 써라, 명칭을 써라. 그런 것들은 기입형으로서 용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서 묻는 거 보시면 내가 동그라미 1번에서 쓴 방법을 쓰고요. 그 방법에 장점을 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 공부하실 때 보시면은 무엇에 대해서든 장점은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뭐 최소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 뭐 많게는 대여섯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을 아무거나 하나 외운 거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장점을 쓸지는 다 이 문제 상황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장점을 쭉 내가 공부한 걸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이 문제에 가장 관련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또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답안 작성하실 때 그 내가 장점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5가지 중에 세 번째 장점이 이 문제의 답일 것 같아라고 판단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파악한 세 번째 장점을 내가 책에서 본 이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분명히 이 문제의 답안의 조건이죠. 니은과 비교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장점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 장점을 그냥 외운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니은을 보고 니은과 비교하여서 문장을 서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답안 작성의 스킬인 거고 답안의 요구사항인 겁니다. 그게 바로 답안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푸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그렇게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그냥 보고 방법 쓰고 장점? 장점 여러 개 중에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쓰고 이제 나는 충분히 외운 걸 쓰고 나왔으니까 장점을 맞게 썼다고 생각하지만 채점을 할 때는 비교해서 썼는지 적절한 부분을 비교했는지 이것까지 다 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답안 작성의 조건이 꼭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건 유형을 간단하게 쓰는 거고 이것도 보세요. 장점을 비교해서 쓰시오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잘 이해해서 이론을 정리해 둬야 되고요.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답안 쓰는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기를 할 때 조금 막막하시면 이거는 초등 문제인데요. 초등 문제도 보세요. 초등 문제도 이렇게 이제 학생 특성을 줬습니다. 이것도 아주 흔히 나오는 거죠. 학생 특성을 보고도 여러분 이걸 보고도 학생 특성 각각이 어떤 장애 영역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가 다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핵심이. 그 다음에 또 나이도 보시면 이렇게 메모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런 문제도 보시면은요. 유형을 보세요. 예를 쓰세요. 예를 쓰라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예를 쓰는 게 막막하신 경우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예를 써야 되는 것도 어쨌든 어떤 이론에 대한 예를 쓰는 거잖아요. 그 예를 쓰는 게 도저히 넌 너무 어렵다. 예를 쓰는 거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이론의 핵심을 내가 잘 모르고 있어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쓸 때도요. 그냥 막 다양한 예 막 창의적 이런 게 아니라 그 예가 핵심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봤을 때 그 예가 뭐 예를 들어서 평행교수를 보여주고 있구나가 얘만 봐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얘 안에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쉽게
뻔한 예를 잘 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런 예를 쓰라는 거는 막 되게 애써가지고 막 특이한 예, 독특한 예 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흔하고 뻔하고 당연한 예를 쓰시면 돼요. 쉬운 예. 그런 게 가장 이제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쓰는 게 어렵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론을 다 뭐 알고 있는 것만 같지만 충분히 내가 그것을 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하시면서 보시고, 이런 것도 그냥 예를 쓰는 게 아니라 가를 고려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공통점을 써라. 보시면은 니은, 디귿. 우리 너무 중요하게 보는 중복교육과정, 중다수준 교육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그냥 단편적으로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공통점을 써라. 그래서 공통점은 각각에 대한 이론에 대한 핵심을 생각하시고 겹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쓰셔야 되죠. 물론 이거에 대한 공통점은 강론에서 정리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내가 강론에서 보지 않은 것인데 문제에서는 공통점을 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에 대한 핵심을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키워드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편차 없이 공부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복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되시겠죠?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기입형도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있죠. 근데 중등도 보시면 여러분 작성 방법을 잘 보세요. 물론 여러분 중등도 보시면은 올해 문제인데요. 시각장애 문제도 이렇게 그림을 줬고요. 그림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면은 분명히 이 그림들이 하나하나 물론 의미 없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뭔가 의미 있게 준 겁니다. 소화전을 여기다가 준 이유가 있고요. 의미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휠체어 그냥 이렇게 놓은 거. 물론 기호 표시는 없지만 이런 게 다 의미 있게 주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방향정의의 요소 중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준 건 것 같아 라는 정도는 문제 상황이 파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보고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대화 내용은 그냥 우리가 무슨 사담 나누는 거 임용 문제로 낼 리가 없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문장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문장 안에 핵심을 보고 내가 공부한 이것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잘 되는지 보시고, 중등은 특히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작성 방법들. 여기 보면은 다 이런 걸 쭉 몰아서 보면은 이게 답안 작성이 중요하고 문제가 묻는 걸 내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문제 상황을 반영해서 답안의 조건에 맞추어서 답을 쓰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답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럼 막히죠. 막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너무 생각이 안 나요. 안 외워져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써야 된다는 판단이 정확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외우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고민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외우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내용까지를 포함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전 과정을 짚어보시고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를 정말 잘 파악하시고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것도 보세요. 가에 근거해서 가라는 걸 보고 학생 A가 핸드 트레일링과 상부보호법을 함께 사용한 이유를 써라. 그래서 가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상황에서 얘를 왜 두 가지를 썼는지 그림 상황을 같이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가에 근거해서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그런 답안을 우선은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짚어보시고, 이것도 보세요. 랜드마크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에 기호를 쓰고 그거는 왜 랜드마크가 안 되는지 이유를 써라. 여기서 이유를 쓰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답안의 핵심은 뭐냐면 랜드마크의 핵심 개념이에요. 랜드마크가 뭐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확인할 수 있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핵심 개념을 생각하고 그걸 반영해서 이유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이런 문제도 랜드마크 핵심을 답안에 써야겠구나. 그 다음에 가에 나와 있는 상황과 랜드마크에 있는 핵심을 연결지어서 파악을 하고 답을 써야겠구나. 이게 사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거는 중등의 요 작성 방법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막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중등이랑 그 다음에 유초도 다 섞어놨는데요. 문제들이 있죠. 문제 상황도 물론 있지만 소문항 또는 중등의 작성 방법에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묻는 것들을 한번 쭉 몰아서 보시는 거예요. 아, 임용시험, 내가 보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게 많고 이런 식으로 묻지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기록법을 써라. 그 다음에 니은을 고려할 때 시간표지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써라.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온 게 부족했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대 효과를 써라. 니은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간단하게 내가 공부한 내용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A와 같은 활동을 하는 목적을 써라. 그 다음에 여러분 2번도 보세요. 리을에 들어가야 되는 활동을 쓰라는 건데요. B와 같은 교사의 반응을 고려해라.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답안 작성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을에 들어간 활동은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단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B와 같은 교사의 반응이 뭔지를 먼저 보고 그걸 생각해서 그걸 고려한 것이 포함되게 답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중요한 그런 걸 갖춰서 쓴 게 다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도 보시면은 이런 것도 어떠한 뭐 측면에서 써라. 여러분 어떤 차이점도 있죠. 리을과 미음이 다른 개념일 거예요. 그거의 차이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중재계획, 중재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써라.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유를 관련 지어서 써라. 무언가와. 이런 게 다 이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간결하게 문장으로 쓰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과정을 내가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충분히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점을 학습 내용과 연계해라.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중등 문제, 작성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모아놨는데 여러분들도 따로 한번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제가 그냥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지체장애 문제였어요. 올해 문제였는데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참고해서 써라. 니은에 해당하는 건 다를 참고해서 써라. 다 이걸 보고 답안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강론 내는 거 그냥 무조건 외워서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 기출 답안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꼭 보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보시면은 어떠한 서기자세 보조기기에 그런 효과를 쓰는데 내가 아는 서기자세 보조기기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신체 변형의 예방적 측면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쓰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답안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답안에. 그 문제의 그 답안의 키워드. 모든 예를 들어서 똑같이 1번 문제도 2번 문제도 3번 문제도 서기자세 보조기기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의 키워드는 그 문제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참고해라. 얘를 고려해라. 얘를 관련져라.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다는 점을 보시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복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복기하는 게 조금 막연하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고 기출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걸 할 때는 내가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을 나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세요. 되시겠죠?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뭐 거의 다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부족할 수 있는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복귀를 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짚어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되죠. 그래서 전략도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막 어떤 방식을 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게 아니라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든 이런 점들은 꼭 생각하자라는 것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다시 하실 때요. 그냥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도 써놨는데요. 그냥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냥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오래 앉아있고, 더 많이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물론, 이제 내가 다 잘해왔는데, 안 외웠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잘 이해했고, 다 정리 잘했는데, 외우질 않아가지고,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만 할 게 아니라, 더 제대로 잘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잘하자. 조금 시간은 덜 투자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더 제대로 질적인 공부를 하자. 그러려면, 첫 번째 보시다시피, 부족한 걸 채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꼭 잘 보시고 부족한 거, 잘못된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잘한 건 당연히 유지하시고요. 그걸 채우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각자에게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은 다 다르겠죠. 그죠? 그걸 잘 파악하셔서 그걸 고치는 것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만 할 게 아니라 더 잘 제대로 열심히 하자. 되시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공부를 하자. 그 다음에 학습을 이제 계획을 하시죠. 그러면 그 계획을 최우선으로 두셔야 돼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이거 돼야 되고 저거 돼야 되고 그렇게 합리화하시고 자기 주관화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그냥 온전히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의 모든 일과 일상도 그것을 중심으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루틴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함정에 좀 빠질 수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오래 공부하신 분들한테 항상 좀 강조해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좀 뭐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속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드리는 것이긴 한데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매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눈에 다 익죠. 그래서 그냥 그게 기억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다 그냥 늘 보던 거니까. 하지만 그게 정말 핵심이 뭔지 문제를 볼 때도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머리로 정말 정확하게 정리하고 알고 있는가라는 걸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진다는 게 내가 정말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외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외워져 있는 게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글자를 외우고 있고 내용을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거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냥 외울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보면 장기 기억화가 되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이해되어 있는 것인지 머리로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머리에 지금 이제 다 기억에 남아있고 아는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또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좀 새롭게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과 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을 구분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그렇게도 한번 꼭 생각을 하시고 좀 새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내가 했던 공부, 생활, 태도, 컨디션 우리 계속 얘기했죠. 그거에 대해서 심기일전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컨디션도 있고 생활도 중요하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학습 전략이죠. 1차 고득점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뭐 다시 공부하실 때든 처음 하실 때든 여러분 무조건 목표는 고득점이어야 합니다. 일단 그냥 1차에서 적당히 붙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실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잘 받아두자라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공부하실 때 N수를 하시면서도 재수든 삼수든 그 이상이든 다시 공부하실 때는 내가 지금까지 이론을 계속 봤다고 하더라도 꼭 다시 새롭게 기본 이론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기본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일 경우가 확률이 진짜 높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쉬운 결과가. 그래서 기출 문제도 이제 당연히 봐야 되지만 기본 이론을 꼭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해 중심이 안 됐다던가 자료는 이렇게 많고 다 해왔지만 뭔가 좀 아쉽다 좀 그러면은 좀 새롭게 하는 그런 과감한 시도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거도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정말 새롭게 기본 이론을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짚어보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기출분석도 내가 답만 보려고 한 건 아닌지, 그냥 기출분석을 하는 과정이 기출문제가 눈에 익은 것만 계속 반복한 건 아닌지, 이해 중심의 기출분석을 한 것인지를 보고 이렇게 하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 방법들을 잘 보시고 앞으로는 무슨 부분이든 내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 이해하고 정리를 잘 하기 위한 강의 수강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새롭게 전반적으로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활용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출을 보는데 기출을 보는 과정에서 뭐 문제 상황 파악이 어렵고 이런 일부의 부분들이 부족한데 그걸 혼자만 하다 보면 좀 제대로 된 반복이 안 되고 자꾸 되풀이만 잘못된 방식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외부의 장치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기출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는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터디든 강의든. 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꼭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료. 내가 지금까지 활용한 자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자료를 지금까지 내가 해온 자료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걸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시 다 그냥 새롭게 할 것인지 내가 가장 잘 이해되고 공부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다시 결정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습에 있어서 꼭 짚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론,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강의 여부나 강의나 스터디 여부, 그 다음에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건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해오던 걸 좀 그대로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잘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항상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쭉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런 걸 다 생각하시면서 빠짐없이 다 생각하면서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계획을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아주 소소하게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세우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해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것들을 하게 되고 그게 누적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 너무 비장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세우세요. 그래서 세우실 때는 제일 먼저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게 그런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모든 거 다 나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지만 이번에 나 진짜 다시 새롭게 해보겠다. 라고 방향을 잡으실 수도 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온 것이 있고 내가 파악해 보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론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기출에 조금 더 힘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겠죠. 답안 작성에 집중하겠다. 그런 보완을 하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다 짚어봐도 제대로 잘 해왔고 좀 더 잘 외우고 좀 더 반복을 하고 좀 더 이제 잘 장기 기억하는 게 좋겠다. 해오던 걸 그대로 반복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으실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전략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방향부터 잡으세요.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두 번째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료화를 하세요. 내가 할 것, 이론에 대해서 할 것, 기출 볼 때 할 것 이런 식으로 크게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딱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자료를 활용할지 결정하시고 강의 결정하시고 어떤 강의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여러분 또 상황이 다 다르죠? 내가 올인할 수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육아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년 시험을 내년 시험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는 이만큼의 주어진 시간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나는 공부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있구나 라는 걸 잘 파악하시고 월별로 매달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매주 어떤 시간을 요일별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거를 대략 한번 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걸 써드렸다고 해서 1년치를 다 세우시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이제 세우셔야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1월부터 해보신다던가, 뭐 지금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시기에 바로 한 달 정도의 계획만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시다가 너무 과하다 또는 부족하다 그때그때 수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내가 1년치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배정해야 될지가 약간은 이제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실 때는 소소한 것부터 그냥 아주 사소한 거 있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교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읽고 정리하기 이런 아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작은 단위로 해서 지키세요. 그러다 보면은 방향도 잡히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재밌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꼭 세우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잘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공부를 다시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계신 중이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셔서 보시는 것일 텐데요. 가장 지금 당장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나 다시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최대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은 금방 흐르고 하기 때문에 당장 전 과정을 복기해 보시고 나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셔서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걸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제 화이팅 하시면서 잘 계획하셔서 다시 시험에 재도전했을 때는 꼭 고득점을 해서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